안녕하세요, 당근자판기입니다. 오늘은 진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소액경매 아파트 단타해서 시드머니도 불리고 싶고 가지고 계신 종잣돈도 키워보고 싶은데 사실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허들도 있는 것 같고 두렵기도 하고 걱정돼서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좀 많은 분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좀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일단 수익을 어떻게 내는지 모르겠다. 두 번째는 권리 분석이 좀 어렵다. 세 번째는 명도가 무섭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수백 건의 물건을 낙찰 받아보고 나름 경매 전문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정말 쉽고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당장 입찰해서 500만 원 정도 남길 수 있는 그런 물건도 찾아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바로 시작해 볼게요. 당근 여러분들이 입찰하고 싶은 물건을 먼저 선정하신 다음에 엑셀표를 이용하셔서 보시면 좀 수월을 하거든요. 우선 감정 가격을 적으시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최저 가격을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매도 금액까지 적어주시는데 매도 금액을 적을 때에는 단순히 네이버 부동산에 있는 실제로 찍혔던 금액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전화를 하셔서 확인해 보는 과정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는지, 현재 아파트 시세는 실제로 얼마여야지 거래가 되는지 그렇게 해서 확인한 적정 매도 금액을 여기다 적습니다. 그리고 입찰 가격을 우리가 정하는 건데 여기에서 각종 필요한 금액들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파트를 취득하게 될 때 들어가는 교육세라든지 법무비용이라든지 그리고 기타 비용 등이 되게 항목들이 많아요. 이 항목 등은 낙찰 금액의 2%로 잡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입찰가를 1억으로 잡는다고 하면 미리 수식을 넣어놨기 때문에 2%니까 200만 원이 맞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미납관리비를 또 조사를 하셔야 돼요, 아파트는. 왜냐면 낙찰자가 인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중요한 꿀팁이니까 미납관리비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120만 원 정도가 미납관리비로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 120만 원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예상 가능한 명도 비용을 적으시는 거예요. 보통 이제 한 200만 원 정도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테리어 비용도 나는 인테리어를 싹 해서 수리를 해서 매매를 할 거야 하면 인테리어 수리 비용을 적으시고 나는 그냥 도배 장판만 해서 그냥 바로 매도를 하겠어 라고 하면 해당 비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금융비용은 우린 어차피 단기 매도를 할 거기 때문에 금융비용을 좀 길게 잡진 않습니다. 한 6개월치 정도 낙찰가 2% 정도 잡으면 넉넉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자동으로 필요 경비가 계산이 되는데 여러분들 요 금액들은 꼭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억에 낙찰을 받고 1억 3,500에 매도를 하게 되면 매매 차익은 2,600만 원이 되고 양도세는 156만 3,600원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1억 1,000만 원을 만약에 입찰가로 쓰게 되면 여기 보면 매도 차익이 1,566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죠. 나에게 최종적으로 남는 매도 차익이 얼마인지 고민하셔서 차익에 따라서 입찰 금액을 정하시면 되세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낙찰을 받고 싶은 무리한 욕심 때문에 수익에도 남지 않는 입찰가를 쓰거나 낙찰을 받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이 표를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은 수익에 남는 구간을 확인하신 다음에 입찰가를 정하셔야 됩니다. 초보자들은 적정 매도가에 대한 조사가 잘 이뤄지지 않고 그리고 낙찰받고 싶은 욕심 때문에 오버슈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절대 오버슈팅하지 않게 적정하게 입찰가를 정하셔서 입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근 또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권리 분석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분석은요 진짜 어려울 게 없어요. 특히 옥션 사이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미 권리 분석이 다 되어져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보시고 해석만 하시면 되세요. 저는 옥션원을 쓰고 있어서 현재 옥션원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릴게요. 권리 분석은 딱 3가지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말소 기준, 대항력, 소멸 이 3가지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파트 물건을 하나 고르세요. 그래서 등기부 현황을 찾으신 다음에 분홍 색깔을 찾으시고 옆으로 쭉 가면 말소 기준 등기라고 나와져 있거든요. 말소되는 기준, 내가 낙찰받으면 말소가 된다는 뜻이구나. 역시나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 소멸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물건 낙찰받으면 밑에 있는 권리들이 다 소멸된다는 뜻이죠. 등기부상 권리 분석은 문제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분홍 색깔 찾고 밑으로 가면 말소 기준, 밑으로 다 소멸
소멸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을 볼 거예요. 박땡땡님이 전입일 2019년 1월 7일부터 살고 계시는데요. 이 분홍 색깔보다 과거에 들어온 사람일 때에는 우리가 이 사람의 보증금을 물어줘야 되고요. 분홍 색깔 근저당보다 미래에 들어온 거는 다 소멸되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줄 필요가 없어요. 그럼 볼게요. 근저당은 2008년 6월 26일, 박땡땡님은 2019년 1월 7일. 언제 들어왔죠? 미래에 들어왔죠. 그것도 10년 뒤에 들어왔죠. 그러면 이분의 보증금은 우리가 물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박땡땡님은 전입세대 열람에 따라서 기자였으며 채무자금 소유자 님의 배우자임. 오, 그럼 여기 소유자 가족들이 살고 있는 거네. 전입일자로 봐도 대항력이 없고 이 물건은 집주인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은 보증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물어줄 돈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임차인이 살고 있는 물건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임차인이 살고 있는 물건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똑같습니다. 등기부 현황 확인하시고 무슨 색깔 찾으라 그랬죠? 분홍 색깔 찾으라 그랬죠? 분홍 색깔 찾고 옆으로 가면 말소 기준이라고 딱 뜹니다. 낙찰을 받게 되면 이 말소 기준과 동시에 아래에 있는 권리들은 다 사라진다, 소멸된다 라는 뜻이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낙찰 받으면 등기부에 있는 근저당, 가압류, 임의경매라고 적혀져 있는 건 다 소멸됩니다. 자, 그러면 살고 있는 사람을 봐볼게요. 2016년 11월 8일보다 일찍 전입했으면 우리가 돈을 물어줘야 되고요. 늦게 전입했으면 이 돈을 우리가 물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왕땡땡님은 전입신고일이 21년 8월 4일이래요. 물어줄 돈이 없죠. 왜냐면 늦게 전입했으니까 물어줄 돈이 없죠. 근데 여기에서 대항력 있는 물건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대항력 있는 물건은 바로 이 보증금을 낙찰자가 물어줘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옥션 사이트에는 대항력 있는 물건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있음이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혹시 못 볼까봐 아주 빨간 글씨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대항력 있음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이런 물건은 일단 초보자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패스하시고 문제가 없는 물건만 진행해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당근. 마지막으로 명도를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매일 200건이 넘는 물건이 경매로 새로 들어오고요. 200건 가까운 물건이 낙찰로 사라집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강제집행 또는 명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5%도 안 됩니다. 최근에 제가 낙찰받은 물건도 잔금 치고 하루 만에 그냥 나가셨거든요. 이렇게 생각보다 여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수월하게 집을 비워주시니까 명도를 막연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걱정되고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낙찰자한테만 혜택이 있습니다. 인도명령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시면 2달 안에 직접 법원에서 집행관님들이 나와서 문을 두드리고 열어서 비워주는 과정을 법원에서 직접 해주거든요. 그래서 나는 진짜 너무 명도가 무섭고 어렵다라고 하면 인도명령을 신청하시고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가기관인 법원에서 경매를 직접 진행하고 관리하고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부동산을 사는 방법보다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책임감 있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낙찰자가 낙찰을 받고 명도를 못해서 혹시 아무것도 못하고 있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안전한 그리고 국가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법원을 믿으시고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근. 그러면 제가 바로 낙찰받아서 500만 원 정도 남길 수 있는 물건을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경상남도 사천에 있는 물건이거든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15층이고 59제곱미터이고 현재 감정가는 8천만 원인데 한 번 더 유찰됐을 때 우리가 입찰을 하면 5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물건인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사천에 아파트가 팔리나? 걱정하실 텐데 사천에도 사람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5구 사이즈 아파트도 잘 팔릴 수 있습니다. 일단 권리 분석부터 해보셔야겠죠? 분홍 색깔 찾고 다 밑으로 소멸, 문제 없는 물건이고요. 살고 있는 사람을 봤더니 김땡땡님이 소액 임차인이고 권리 분석상 문제가 없죠. 24년 5월 23일 날 들어오셔서 전혀 문제가 없는 물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의 네이버 시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구 사이즈 금액대가 지금 저층 7,500, 고층 같은 경우 7,800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네요. 그럼 우리가 7,500만 원 정도에 매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제가 아까 전 알려드렸던 엑셀 시트에 한번 금액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정가는 8천만 원. 최저 가격은 우리는 한번 떨어지면 들어갈 거거든요. 5,600만 원. 그 다음에 적정 매도가는 7,500만 원으로 해볼게요. 최저 가격이 5,600만 원이니까 6천만 원 정도의 이제 낙찰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나칼리비는 조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미나칼리비에 대한 정보가 적혀져 있거든요. 봐볼게요. 이건 미나칼리비에 대한 정보가 없구만. 근데 미나칼리비는 전화를 하셔서 정보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미나칼리비를 모르니까 그냥 100만 원만 잡아볼게요. 그리고 명도비는 200만 원만 잡아보고,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은 도배 장판에서 판매하는 플랜으로 잡아볼게요. 810만 원이 매도 차익으로 남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빨리 팔고 싶다. 그래서 나는 7,300만 원에 팔 거야. 그랬을 때 6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좀 보수적으로 잡아도 600만 원은 받을 수 있는 물건인 거죠. 자, 그럼 한 개 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 있는 84제곱미터 아파트입니다. 3층이고 좀 저층이니까 좀 보수적으로 봐볼게요. 얘는 감정가격 1억 3,300만 원이고 최저 가격 현재 9,300만 원입니다. 분홍 색깔 찾고 밑으로 다 소멸. 권리부석사 문제 없죠? 그리고 여기 누가 살고 있나 볼게요. 소유주가 살고 있대요. 소유주가 보증금이 없잖아요. 소유주는 우리가 물어줄 돈이 없기 때문에 권리부석사 문제 없습니다. 그럼 권리부석 끝났고요. 한번 유찰된 상태에서 9,300만 원인데 네이버에서 시세가 얼마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4제곱미터 가격을 한번 매매 가격을 확인해 보면 1억 3,500, 1억 4천. 근데 우리 건 좀 저층이라서 요 1층이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 1억 3,500 정도의 매매가 이제 되나 봐요. 그리고 실거래가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1억 3천 정도의 매도가 되고 있네요. 그럼 이 물건은 보수적으로 1억 3천만 원에 매도를 하게 된다고 했을 때 간평가는 1억 3,300만 원, 최저 가격은 9,310만 원, 적정 매도가는 1억 3천만 원으로 잡을게요. 우리 보수적으로. 그리고 입찰 가격은 1억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나칼리비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정보들이 나와져 있는데 여기에 미나칼리비를 미리 조사해 놨거든요. 그래서 미나칼리비 27만 9천 원이라고 써 있어요. 이제 미나칼리비를 넉넉 잡고 한 50만 원만 잡아 볼게요. 그리고 이제 명도비 200만 원, 인테리어 도배 장판 하니까 여기는 84제곱미터니까 200만 원으로 좀 넉넉 잡고, 우리 500만 원만 벌기로 했으니까 1억 1,500만 원에 입찰해서 1억 3천만 원에 판매하게 되면 500만 원이 남는 물건이 됩니다. 근데 너무 또 욕심이 나셔가지고 얘를 1억 2천에 들어가시게 되면 남는 게 없게 되거든요. 18만 원 남죠. 그래서 이거는 오버슈팅 하시면 안 되니까 이런 엑셀표를 만들어 보신 다음에 계속 고민하시면서 낙찰 가격을 최종적으로 정해 보시면 됩니다. 당근. 오늘 수익 분석, 권리 분석, 그리고 명도까지 전체적으로 좀 다 훑어드렸고 돈 되는 물건 한 2가지 정도도 같이 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절세하는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드리고 싶거든요. 양도세는 여러분들이 단기 매도를 했을 시에 77%를 낼 수도 있고 또는 6%만 또는 20%만 낼 수도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전에 저희 같이 보신 물건도 1,000만 원을 벌었다고 해도 이 방법을 모르면 770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요거는 좀 디테일하게 제가 1시간 이상, 2시간 정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다 담지 못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한 2시간 정도 절세를 하는 방법, 양도세를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무료 라이브로 들어오셔서 신청하시고 함께 하시면 오늘 배우셨던 아파트 그리고 양도소득세 아끼는 방법까지 제가 차분하게 몇 시간에 걸쳐서 좀 강의를 진행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무료 라이브 신청하고 들어오세요. 당근. 저도 최근에 낙찰을 받아서 현재 수리 중이거든요. 매도까지 완료하는 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저뿐만이 아니고 저한테 배우신 많은 분들이 현재 아파트 단타를 잘해서 수익을 뭐 작게는 500, 많게는 2천만 원까지 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 건 시작하시면 사실 전체 사이클을 경험해 보신 이후에 자신감이 붙으시면 이걸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꼭 라이브에 참여하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시는 부분들을 좀 훑어드렸거든요. 경매는 절대 어렵거나 무섭거나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국가에서 보증하고 있고 국가에서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다 진행하는 되게 안전한 부동산을 사는 방법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나도 올해 꼭 경매에 도전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꼭 함께 하셔서 한 건이라도 올해 안에 낙찰받고 매도하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라이브 때 또 한번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